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프린트 6페이지에 같이 정리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왔을 때 염색체 스티커 받았었죠? 그 스티커를 붙이면서 수업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이는 방식으로 활동지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체 사진을 붙여서 염색체 이동이 잘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 과정을 공부할 때는 6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G1기, S기, G2기를 퉁 쳐서 간기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이렇게 해서 6개의 단계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간기 시기의 세포를 보겠습니다. G1기, S기, G2기를 퉁쳐서 간기라고 얘기하죠. 자, 오른쪽에 보면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쪽에 핵이 있네요. 핵 안에는 유전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간기이기 때문에 유전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간기 상태의 세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핵 안에 또 다른 구조물이 하나 더 있어요. 동그랗게 보이는 인이라는 구조물이 하나 더 있죠. 이 인은 RNA와 단백질의 덩어리입니다. 이런 덩어리가 핵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 이번에는 세포질을 한번 볼게요. 세포질에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할 텐데, 이러한 다양한 세포 소기관 중에서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하나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중심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심체가 하는 역할은요, 방추사라는 것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방추사는 긴 실 같은 단백질인데 이 중심체에서 합성된 방추사가 나중에 염색체에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색체를 이동시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기 상태를 세포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간기 상태의 특징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유전물질은 염색사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게 간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간기는 G1기, S기, G2기를 합친 거다라고 했으니 G1기를 거치면서는 단백질이나 세포 소기관 같은 것들이 합성되었을 거고 S기를 거치면서는 DNA 복제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G2기를 거치면서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이 합성됐을 거예요. 간기 상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세포가 존재하는지, 유전물질이 존재하는지 이 그림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기가 마무리되게 되면 핵분열기의 첫 번째 단계인 전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전기가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막 분열기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처럼 풀어져 있던 그 염색사가 뭐로 바뀌냐?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자, 그림 보면 이렇게 염색체로 응축된 모습이 보이죠. 4개의 염색체가 보이네요. 사람의 경우라면 46개의 염색체가 생겼었겠죠.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46개의 염색체를 다 그리기에는 힘드니까 4개의 염색체만 그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전기가 되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질에 있는 세포질에 있는 중심체는 드디어 이제 뭘 합성하기 시작하냐면 방추사를 합성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 이 방추사는 어디에 붙는 게 목적이냐? 염색체에 붙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하지만 염색체에 붙으려고 봤더니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핵막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이 염색체에 방추사가 붙어야 되니까 전기의 후반부가 되면, 전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이 핵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핵막이 사라질 때 같이 있던 인도 함께 사라지게 돼요. 아무튼 핵막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을 수 있게 되겠죠. 전기의 후반부에 핵막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 그림에서는 핵막을 점선으로 표시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전기 상태 특징 정리해 볼게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된다라고 했고요. 중심체는 방추사 합성을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기의 후반부가 되면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소실된다 라고 했죠.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면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게 될 때 염색체의 어느 부분에 붙냐? 동원체에 붙게 됩니다. 그럼 염색체의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은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방추사들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이 염색체를 세포의 가운데 부분에 쭉 정렬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그냥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죠. 자, 핵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핵막을 그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방추사가 염색체의 동원체에 붙어서 염색체들을 가운데다가 쭉 정렬시킨다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염색체들이 세포의 가운데 부분에 쭉 정렬된 시기를 중기라고 해요. 그러면 전기와 중기 사이에서는요, 방추사에 의해 염색체들이 세포의 가운데 부분에 쭉 정렬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세포의 가운데 부분에 딱 정렬된 이 시기를 중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세포의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적도면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중기는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된 시기입니다. 중기의 특징은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되게 돼요. 자, 이 중기라는 시기는 우리가 핵형 분석 공부할 때 한번 나왔던 단어예요. 중기하면서 뭘 공부했었냐면 중기는 염색체가 가장 응축한 시기다. 그래서 염색체 관찰이 용이해서 핵형 분석하기 좋다. 뭐 이런 내용 공부했었죠. 그때의 그 중기니까 같이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기에는 이렇게 적도면에 염색체가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를 배열시켰던 건 방추사였었죠. 자, 그럼 중심체와 방추사도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체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두 개의 원통형이 수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방추사가 합성된다라고 했고요. 이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되게 되죠. 자, 여러분은 염색체 스티커를 이용해서 염색체를 적도면에 배열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티커가 아마 요렇게 생긴 게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얘네 둘을 이렇게 사선으로 붙이게 되면 염색체 모습이 완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스티커를 활용해서 중기에 염색체를 붙여주세요. 자, 그럼 중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중기 이후에, 즉 적도면에 배열된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방추사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방추사가 분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방추사가 분해된다라는 어떤 의미냐면 방추사가 분해되게 되면서 이쪽 부분이 점점 잘려 나가는 거예요.
방추사가 분해되게 되면 이 염색체의 가운데 부분들 있죠? 얘네들이 쭉 찢어지게 됩니다. 염색체의 중간 부분이 쭉 떨어지게 되어 염색체의 중간 부분이 쭉 떨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각각이 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방추사가 짧아지다 보니 염색체의 가운데 부분이 잘리게 되고 그 결과 한 가닥 한 가닥씩 되어 양쪽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원래 중기 상태에서는 염색체들이 이렇게 적도면에 배열된 상태였었죠. 그런데 방추사가 짧아지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잘리면서 양쪽으로 가닥가닥이 끌려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뭐가 분리되는 모습이냐면 이 염색체에서 각각의 가닥을 뭐라 불렀냐? 염색 분체라고 불렀었죠. 이 지금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양쪽으로 끌려가는 상태를 후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후기라는 단계예요. 자, 그럼 후기의 특징 정리해 볼까요? 후기에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게 됩니다. 이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는 게 체세포 분열의 엄청나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끌어오게 했던 건 방추사이기 때문에 중심체와 방추사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방추사가 짧아졌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방추사를 좀 짧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후기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기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염색체 스티커를 활용해서 후기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후기까지 정리를 끝내봤어요. 이제 후기까지 봤으니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말기입니다. 자, 말기에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볼까요? 말기에는 아까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사라졌던 게 뭐가 있었죠? 핵막과 인이 사라졌었어요. 그 핵막과 인이 다시 생깁니다. 근데 이때 몇 개 다시 생기게 될까요? 2개씩 다시 생겨나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에 하나의 핵막이 생기고 여기에 또 하나의 핵막이 생긴다. 그리고 안쪽에 인이 생긴다. 요런 뜻이 되겠죠? 조금 더 예쁜 그림으로 볼까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핵막과 인이 2개씩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세포질은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질 안에 핵이 2개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염색체 상태로 계속 그려놨으나 실제로 말기가 되면 저 염색체는 다시 뭐로 풀리게 되냐? 염색사로 풀리게 돼요. 자, 그럼 말기의 특징 정리해 볼게요. 염색체가 염색사로 다시 풀려나게 되고 아까 전기의 후반부에 사라졌던 핵막과 인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핵막과 인은 몇 개씩 다시 생기냐? 2개씩 다시 생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핵분열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뭐만 분열을 하면 되냐면 세포질 분열만 일어나면 완벽하게 2개의 세포가 생겨나게 되겠죠. 자, 세포질 분열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는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기억할지 모르겠으나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가장 바깥쪽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벽의 유무 때문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 동물세포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동물세포는 그림처럼 이 가운데 부분이 쪼그라들면서 세포 두 개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쪼그라드는 것을 좀 고급진 언어로 하면 세포막 함입 과정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가운데 부분의 세포막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벽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쪼그라들 수가 없어요. 대신 안쪽에서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겨난 것들이 쭉쭉 길어지면서 얘네들을 반띵하게 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포 안쪽에서 생겨나는 얘를 세포판이라고 불러요. 결국 식물세포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방식은 세포판 형성을 통해 일어나게 되죠. 세포판이 형성되게 되고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세포를 두 개로 반띵하게 된다. 결국 이 세포판은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세포벽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